안녕하세요. 온라인 판로 지원 교육 강연자 박한나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브랜덴이라는 여성 주얼리 쇼핑몰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컨설팅이나 강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0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코로나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일상 삶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 혹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밖으로 외출을 지양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행동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평소 오프라인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었던, 오프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소비마저도 온라인을 통해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대면이나 언택트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한다면 온라인 채널을 염두에 두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연에서는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소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판매 채널에 입점을 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브랜덴 주얼리 쇼핑몰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온라인 판매 비중이 낮았던 주얼리 쇼핑몰을 제가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왜 주얼리 시장을 선택하게 되었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얼리 시장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저는 3단계를 통해서 아이템을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맞는 아이템을 찾는 거였습니다. 이 의미는 평소 좋아했거나 관심을 가졌던 아이템 혹은 고객에게 판매할 자신이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라는 말씀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용품 시장이라고 해볼게요. 저희가 반려동물 용품 시장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뭐 1000만 반려인이다, 심지어 2조 원대를 도입하고 있다 해서 시장 트렌드가 반려동물 용품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반려동물을 단 한 번도 키워본 적 없고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분이 반려동물 용품 시장을 첫 아이템으로 선정을 해서 첫 매출을 내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쉬울까요? 당연히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한 번이라도 키워봤고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조금 더 빨리 매출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게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즉 다시 말해서 뭐 미술용품이나 캠핑용품처럼 자신이 기존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아닌 분야를 사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처음 온라인 쇼핑몰을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 프로세스를 처음 경험하시는 단계에 놓여 있고 이제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신다면은 첫 아이템으로는 어찌 보면 내가 관심 있어 하던 분야를 선택하는 게 옳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가끔 제가 컨설팅이나 강연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야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첫 아이템으로는 관심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템을 가져오세요. 즉 다시 말해서 뭐 소비자의 니즈나 소비자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뭔가 그런 고려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 내 눈에 맞는, 내 눈에 이쁜 아이템, 내 눈에 매력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근데 사실 진짜 엄밀하게 판매자의 취향, 즉 내 취향, 내 본인의 취향과 소비자의 취향이 일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자 착각입니다. 즉 이 얘기는 제가 4차시 제가 브랜덴을 어떻게 빨리 성장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릴 예정인데, 이 첫 번째 단계를 생각하실 때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하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많은 아이템 중에서 내가 첫 아이템으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를 먼저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어찌 보면 이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건 바로 시장에 맞는 아이템을 찾는 겁니다. 즉 조금 더 멋있는 말로 하면은 데이터를 분석해 보라는 말이에요. 키워드를 분석해 보고 판매량을 검색해 보고 검색량을 확인해 본 다음에 내가 지금 마음에 들어하는 이 제품이 실제로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장에 맞는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사이트를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사이트는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아마 이 사이트는 온라인 시장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는 기관과 타겟 고객별로 인기 검색어 확인이 가능하고 또 카테고리별로 내가 지금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속한 카테고리별로도 검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제품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아마 네이버에서 이런 관련된 네이버 판매 채널을 통한 제품을 판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데이터랩은 정말 평생 친해지셔야 될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툴은 네이버 검색 광고입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 툴과 비슷한 툴인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검색 광고 키워드별로 단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키워드가 얼마나 비싼 키워드인지 혹은 저렴한 키워드인지를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이트 또한 각 키워드별로 각 카테고리의 그런 뭔가 연관 검색어별로 검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람들이 얼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조금 더 유의미한 키워드를 발굴하신다면 매출을 창출해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구글 검색 트렌드인데요. 얘는 네이버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글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잡히는 그런 그 트래픽을 가지고 이제 검색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사실 뭔가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하실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유용할 수 있는 사이트여서 이 사이트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누가 더 경쟁력 있는 키워드를 발굴하냐에 따라서 상위 노출이나 매출과 직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아이템이 시장성이 있는 제품인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이 사이트들을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상황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사실 아이템을 선정할 때 많이들 놓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정말 경쟁력 있는 제품이고 심지어 뭐 중국 공장이나 해외 공장에서 독점적으로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권을 사갖고 왔고 진짜 이건 누가 봐도 될 시장이다 하면은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 시장은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남이 다 똑같이 사입해 올 수 있는 제품이거나 아니면은 남들도 똑같이 위탁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은 조금 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환경 제약적인 부분을 고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환경 제약이 좀 중요한 이유는 재고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자본이 많으시다면 정말 넓은 사무실 환경에서 시작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 보통 1인이나 2인 창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사무실 규모가 조금 작거나 아니면 혹은 자택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재고를 쌓아둘 공간이 정말 있는지 내가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처럼 뭔가 무자본 아니면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소싱 방법 말고 사입이나 제조를 했을 때도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업으로 이 쇼핑몰을 하기로 계획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것 또한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나는 전업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소일거리로 한 100만 원, 200만 원 벌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그 거래처의 영업시간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결국은 만약에 뭐 의류시장을 투입을 하려고 한다. 의류시장에 쇼핑몰을 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퇴근을 하고 나서 새벽 시장인 동대문을 가서 사입을 하고 다시 아침에 출근을 할 수 있다? 이게 과연 좀 지속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입산촌 쓰면 되지 않나요? 근데 사입산촌도 결국은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만약에 부업으로 한다면 혹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야 된다면 내 상품이 이런 데에 부합하는 상품인지도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품의 특성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싱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싱 방법을 제가 방금 전 장표에서 되게 언뜻 보여드렸어요. 제조를 하거나 사입을 하거나 위탁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구매 대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사입과 제조 말고 좀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를 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 같은 부분 유튜브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자본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소자본으로 사업해서 내 돈 만드는 방법, 이런 좀 자극적인 썸네일에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영상들에서 보여주는 거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점은, 내가 쉽고 저 유튜버도 쉽다면 남도 쉽다는 거예요. 즉 나에게만 경쟁력 있는 소싱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조금 남들도 쉽게 소싱해 갖고 올 수 있는 제품이라면 내가 과연 가격 경쟁에 있어서 그거를 마진을 얼마만큼 붙여서 팔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신다면 정말 시간은 시간대로 드리고 돈은 돈대로 드렸는데 막상 정산 다 하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나면은 내 수중에 떨어진 돈은 최저시급도 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정말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소비자들의 구매 주기는 어떠한지, 마진율은 어떠한지를 꼭 꼼꼼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기반으로 저는 왜 그 허구 많은 아이템들 중에서 주얼리 시장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얼리 시장은 사실 온라인 쇼핑몰 구입 비중이 그렇게 높은 시장은 아닙니다. 앞에 강연 주제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4%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온라인 쇼핑몰 구입 비중이 한 9.5% 정도 되는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생활용품이나 아니면 쿠팡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비중이 좀 낮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유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또 많이 좀 행태나 뭐 소비자분들이 소비하는 형태가 많이 바뀌었지만,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주얼리를 쇼핑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누구에게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직접 같이 매장을 가서 골라준다거나, 아니면 매장에 가서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선택한다거나, 혹은 이제 저가형 좀 보세 주얼리를 파는 오프라인 매장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아마 번화가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런 거 관련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데 앞에 지나가다가 친구 약속 장소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들어가서 한두 개 거울 대보고 사는 형식, 이런 식으로 주얼리 시장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주얼리 시장은 온라인 판매 비중이 매우 적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오프라인에서 구매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만약에 온라인에서 조금 더 편리성이 갖춰지고 채널의 다양화와 제품의 다양성이 보장된다면 온라인 시장에서 구매를 하겠냐라는 질문을 해도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내가 하고 있던 소비 습관을 유지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온라인 판매 비중이 낮은 조금은 마이너한 시장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 시장을 선택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단계에 기반해서 저도 이 아이템을 선정을 하게 된 건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 관심이 정말 컸어요. 이 말은 제가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주얼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뭐 귀걸이, 팔찌, 반지, 목걸이, 뭐 헤어핀 등등등 액세서리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뭔가 누구보다도 이 액세서리를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준다거나 판매를 한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 있어서 조금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직접 뭐 20대 초반에는 주얼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액세서리 부자재 상가에 가서 직접 사입을 해본 경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토대로 주얼리 시장의 소재는 어떠한지, 소재는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소재별 단가는 어떠한지, 어떤 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프로세스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당연히 몰랐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선택했을 때 제가 이 시장에서 분명 남들보다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2가지는 비용 절감이 그래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모르는 분야를 시작하게 되면 교육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더 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려동물 용품 시장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품을 판매하겠어요? 아니면 미술 전공자가 아닌데 미술 용품을 판매하겠다 했을 때 붓 사이즈도 알아야 되고 이젤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도화지가 뭔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단시간에 매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런 부분이 불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얼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제가 그리고 할 수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주얼리 시장 내에서 제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꽤나
있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얼리 시장을 선택하게 됐고, 마지막으로는 상황과 부합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상황과 부합하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마진이나 그런 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시장의 판단이 서서 저는 온라인 판매 비중이 적음에도 주얼리 시장에 들어가서 지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좋은 아이템을 발굴한다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에게 뭐 강연을 하고 컨설팅을 할 때마다 아이템 발굴이 정말 가장 중요하고 아이템 발굴에서부터 모든 매출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시행착오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첫 아이템이 대박이 날 확률은 정말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정말 감각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 아이템을 픽했을 때 그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조금 그런 첫 아이템에서 매출을 승부수를 띄우기는 힘들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템을 선정하실 때에는 저런 중심을 잡고 아이템을 선정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이 아이템을 실패할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즉, 이 아이템은 실패할 수도 있으니 뭔가 재고를 너무 많이 갖고 온다거나 내가 위험적으로 뭔가 자본을 다 쏟는다거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한 일부 제품은 이런 걸 사갖고 오고 일부 제품은 이 카테고리에서 제품을 사갖고 와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상황에서 이 제품 저 제품을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회전하는 걸 배우는 게 오히려 초반에는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그렇게 빠르게 전환해가지고 분명 한 제품이 터지는 순간이 옵니다. 터진다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첫 매출로 발생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 그 제품을 시작으로 상품군을 늘려가는 거예요. 이 제품의 색깔 다른 버전, 사이즈 다른 버전, 아니면 이 제품의 비슷한 다른 판매처 제품 이런 식으로 판매처 이런 뭔가 제품의 구색을 늘려나가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매출 성장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강의에서 제가 제품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품 선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저는 왜 주얼리 시장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그래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어떤 제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번째 강의에서는 어떠한 판매 채널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판매 채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강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